콜롬비아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 산티아고 데 칼리. 밤이 되면 많은 환자가 응급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1990년대까지 악명 높은 카르텔의 본거지였던 칼리는 여전히 치안이 불안정하고 범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칼리 주거 지역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자정이 지났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을 찾고 있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도착한 또 다른 환자. 갱단 간의 싸움에 휘말려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El tiro en la boca. 잠시 후 젊은 남자가 동료의 오토바이에 실려옵니다. 한눈에 봐도 부상이 심각한 상황. 갱단 조직원들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나 총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Cierto? Zonas que están dominadas por ciertas pandillas que se han ido creando. Digamos que cada pandilla controla determinada zona y hay enfrentamiento entre las pandillas. 그런데 출동한 경찰을 발견한 갱단원이 치료를 거부하며 병원을 나서려고 합니다. 적발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려는 것인데 망설임 없이 무력 진압으로 남자를 체포하는 경찰. 갱단 폭력이 상시 발생하는 칼리에선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90년대 후반 주요 두목들이 체포되면서 거대 마약 카르텔은 해체되었지만 현재는 더 분화된 범죄 조직이 그 자리를 차지한 상황. 지난해 콜롬비아 당국이 압수한 코카인 총량은 약 880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투약자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사용률이 높은 취약 지역을 찾았습니다. 칼리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칼바리오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마약 중독자들과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칼리 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칼리 지역엔 평균 6,000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상당수가 한 가지 이상의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This is really dangerous right here. Really dangerous.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은 코카인과 더불어 바스코라고 불리는 저급 마약입니다. 바스코는 코카인을 추출하고 남은 정제되지 않은 부산물로 만든 마약으로 중독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ave a fight with a woman I was going to get married, and I fall into a very hard depression, and I start with the drugs, and it's impossible to quit it. So you have to stay, keep doing it. 취재진은 어렵게 마약상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바스코는 코카인 부산물에 황산, 시멘트 같은 유해 물질을 첨가해 만드는데 가격은 코카인의 4분의 1로 저렴하지만 중독성은 코카인보다 더 강력합니다. Lo que estamos haciendo aquí es la empaquetadura del embalsamiento de la base de coca, lo que es el bazuco, para la comercialización aquí en el centro de Cali y lo que es el sucre y sus alrededores. Este vale 2.000 pesos, Cali.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마약 밀매뿐 아니라 각종 강력 범죄를 자행하며 치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Lo que salga, secuestro, extorsión. Muchas veces se secuestra a la persona y se le procede a llamarle al familiar para que pongan cierta suma de dinero, cobro de piso. Muchas veces cobro de piso quiere decir que usted tiene un negocio. 또 다른 문제는 미성년자가 조직원으로 모집된다는 것. 처음엔 물품 운반 같은 간단한 일을 하지만 나아가 잔혹한 임무를 맡기도 합니다. Mi nombre es Camilo, tengo 16 años, trabajo con la organización de sicario, cumpliendo órdenes de personas de alto rango. Hasta el momento por ahí unos 12. 10대들이 범죄에 이용되는 이유는 미성년자에겐 다소 관대한 콜롬비아 법 때문입니다. Son organizaciones que se pelean sus territorios por la droga. 2023년 칼리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약 46명, 콜롬비아 전체 살인율의 2배 규모입니다. 올해만도 약 800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마약 밀매를 둘러싼 폭력 사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Se encontró un elemento cortopunzante tipo cuchillo, el cual es un elemento que está tipificado que no se puede portar si no tiene una justificación oportuna a este y se le hace el respectivo comparendo, una medida correctiva. 여전히 마약 관련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도시 콜롬비아 칼리. 갈수록 치안이 무너지는 가운데 마약과의 전쟁은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정부는 단속을 안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페트로 대통령이 코카 합법화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코카인이 위스키보다 나쁠 것이 없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나네요. 네, 그러니까 페트로는 코카 산업이 마약 카르텔의 자금줄이 되니까 차라리 이것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정부가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자라는 거죠. 예, 일종의 포용 정책을 쓰겠다라는 것이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콜롬비아의 코카 재배 면적은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페트로 취임 후에 3년 동안에만 무장단체 조직원이 약 45% 정도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중남미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정부 차원에서 마약 단속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제 미국은 자금과 무기를 중남미 국가들에게 지원해주고 이제 같이 마약 카르텔을 체포하고 단속하는 이제 그런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맞아요. 한 팀처럼. 맞아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이 콜롬비아에 2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3,400억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공조관계가 최근 깨진 거예요. 네, 트럼프는 페트로가 마약 단속에 실패를 했고 아니 뭐 마약 협력도 제대로 안 하는데 왜 미국인의 세금을 지원해줘야 하냐 뭐 이제 이러면서요. 네. 9월에는 이 콜롬비아를 마약 퇴치 비협조국 명단에 올려버렸어요.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근데 약 열흘 후에 이 페트로도 보란 듯이 이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서 이 가자 전쟁 관련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를 했어요. 미국에서. 네, 심지어 미국 군인들은 트럼프의 명령을 거부해라 이제 이런 발언까지 해버린 것이에요. 네. 당연히 이제 트럼프는 더 화가 나서 페트로의 비자를 취소해 버렸고요. 네. 그리고 10월에는 콜롬비아에 이 지원금을 중단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경고를 해버렸습니다. 들어보니까 중남미 국가들과 미국의 갈등이 계속 맞아요. 커지고 있는 네, 것으로 네,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미국이 카리브해에요.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하고 장비를 배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0일에는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까지 납포를 했는데요. 네, 바다에서. 예, 미국은 이 유조선이 과거 불법적으로 원유를 팔아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네. 예, 베네수엘라는 전체 수출의 80%가 원유입니다. 네. 그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그쵸. 현재 미국하고 서방의 경제 제재로 수출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둠의 경로로 중국이라든지 쿠바 등에 이걸 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겠다는 것이고 사실상 마두로 정부의 자금줄을 아예 차단할 의도 이걸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지금 트럼프가 정작 마약 사범들을 사면시키고 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코카인 400톤을 미국의 밀반입죄로 45년형을 선고받았던 온두라스 전 대통령이 지난달 3인이 됐고요. 네. 또 종신형을 살던 마약 사범을 포함해서 취임 후에 트럼프가 최소 10명을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대마초 그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일관성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일관성이 정말 없어 보이죠. 그래서 네.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마약은 그래서 허울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질서를 주도하겠다라고 했던 트럼프 코롤러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매우 큰 좌파 성향의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베네수엘라 지상전을 언급했던데 이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질까 우려가 됩니다.